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는 베테랑 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문영식 세무사님과 함께 부가세 신고 기한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문영식 감사합니다. 네. 부가세는 돈을 내야 되는데 네.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부가세는 내 돈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는 사업자들이 많이 없으세요. 네. 네, 그렇죠. 네네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내라고 하면 되게 찜찜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왜 내야 되냐, 네. 억울한 마음도 들고 네. 이러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현명하신 사장님들은 부가세 부분을 일부 남겨놓으세요.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멋모르고 그냥 쓰시다가 그러니까 통장에 나중에 또 그렇죠. 이제 부가세 내라고 하면 이제 되게 나 돈 없는데라는 푸념만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고자 네,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남겨, 그게 참 저도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네. 이게 현실에서 쉽지 않은데 부가세 저도 이제 신고 납부를 하는데 네. 이게 좀 부가세라는 부분 좀 저도 기본 개념 잡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간략한 어떤 네. 부가세에 대한 개념, 좀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세라는 게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품목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제 일부 품목들, 뭐 면세, 뭐 쌀이나 이런 뭐 수산물, 농산물 네. 이런 것들을 뭐 기초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네네. 대부분은 이제 부가세라는 게 붙어 있어요. 예. 하다못해 뭐 우리가 커피를 한 잔 사 먹는다. 그러면 커피가 뭐 5,500원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는 500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부가세라는 게 자체가 이제 나라가 걷어들여야 할 세금이에요. 나라 거예요. 나라 거. 네네. 이제 그거를 사업자가 대신해서 이제 다 이제 수집해서 그러니까 일반 개개인을 상대로 나라가 그 부가세라는 걸 징수를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할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되게 구조가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라는 거를 일으켜서 뭐 가령 원재료 뭐 3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면 네네. 이제 파는 거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파는 거잖아요. 예. 원재료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들을 통해서 사는 거고. 그러면 이게 다 귀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자만 잘 통제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 걷어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사업자들한테만 받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다 얻는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 거두면 수월하고 그렇죠. 편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령 뭐 볼펜 한 자루 얘기를 해볼게요. 뭐 1,100원의 원가가 들어갔다고 치죠. 네. 그럼 여기에 100원은 부가세고 그렇죠. 예. 실질 실질 우리의 매출은 1,000원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 원재료 이제 매입 음. 부터 얘기를 할게요. 매입을 1,100원에 사와서 2,200원에 팔았다. 네.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100원에서는 100원은 부가세, 네. 1,000원은 매입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매출은 2,000원, 부가세는 200원. 200원. 예. 그렇죠. 자, 부가세만 따로 갖고 와 보자고요. 부가세는 매출은 200원, 매입은 1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시키면 100원이 남죠. 네네. 이거 어떻게 해요? 사업자들이 예. 나라에다 내요. 예. 그쵸?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가세 내 거예요? 나라 거죠. 나라 거죠. 예. 그 개념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세금 내는 거 부가세는 나라 거니까 이렇게 어쨌든 걷어들여서 줘야 돼요. 나라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종합소득세, 법인세들은 실제로 매출은 2,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네네네. 매입 비용은 1,000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머지 1,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 과표에 따라서 내주면 된다라는 개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볼펜 한 자루 얘기 들었지만 이제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 먹는 커피, 뭐 핸드폰 비용 이런 것도 다 이제 상대방 우리는 매입, 상대방은 매출 그렇죠. 이렇잖아요. 예. 이제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매입과 매출을 사업자가 정산을 해서 나라에다 내주는 게 부가세, 그리고 우리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종합소득세.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업자 입장에서 그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 보통 대부분 2,200원에 볼펜을 팔았다. 네. 그럼 그게 다 내 소득인 줄 알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매출에서 매입 그거 감안하고 네. 요거 100원은 내가 나라에 낼 세금이다. 그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 2,200이 다 내 매출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그냥 써버리니까 네. 이 부가세 낼 거를 네. 신경을 전혀 안 쓰시고 네. 그러니까 요렇게 그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오늘 이제 어떤 핵심 내용인데 네. 부가세 낼 때 마음이 좀 편해진 방법은 뭘까요? 네.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네. 부가세 내 돈이라고요? 나라도. 그렇죠. 네. 나라 돈이에요. 음. 나라 돈이면 그러면 내가 나라한테 내야 될 돈이 얼마 할 거냐? 얼마를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그렇죠. 예. 네, 예. 어렵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이때 적용되는 게 부가율이라는 개념이에요. 부가율. 네. 예. 부가율이라는 게 아까 매출에서 매입을 빼니까 100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은 매출 대비 그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이 100원 남았으니까 50%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부가율이 50%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출이 만약에 부가세로 따지면 부가세가 이제 200원이 됐다. 그러면 50%면 100원은 남겨놓으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매출로 따지면 전체 매출로 따지면 5%예요. 2,200원에서 100원이. 그렇죠. 예. 예. 2,000원에서 2,000원에서 그러니까 부가세는 제외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2,000원에서 5%는 100원이니까. 그렇죠. 예. 네. 부가세 제외하고 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부가율이라는 게 정해져요. 그래서 부가율, 네네. 각 조금 안정된 사업체들은 대부분 이 부가율이 일정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등락이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소매의 경우, 뭐 제조업의 경우 네네. 내가 들어가는 원가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원가가 들어가야 이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원가 물건을 사와야지만 물건을 팔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 원가는 이제 일정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부가율의 개념을 뭐 일반 세무사 사무실에서 뭐 알려주셔도 되고.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점 업종들은 한 이제 부가율이 한 40% 정도. 네. 이제 서비스업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는 서비스업들은 부가율이 높아요. 50% 이상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평소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부가율하고 이제 매출 대비해서 금액은 이제 전체 매출의 한 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막 2% 아까 얘기하고 4%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40%면 이거의 10분의 1이면 4%잖아요. 전체 매출로 따지면 4%인 거예요. 예. 부가율 40%면 예. 그냥 10을 나눠도 4%잖아요. 네네네. 부가율이 높으면 50%에서 60% 나온다고 했으니까 전체 매출의 5% 정도, 6% 정도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당 뭐 5%면 500만 원, 600만 원. 그게 실제로 나오는 부가세예요. 요거 그러니까 세무사님 말씀대로 담당 우리 세무사무실에서 이 세무사님이 안내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좀 이거를 내가 자문을 구해서 네.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정도 이렇게 좀 세이브하고 네. 좀 현명하게 네. 이거를 준비를 안 해놓으면 또 나도 모르게 갑자기 또 부가세 나왔다고 또 징징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실제로 저희도 뭐 미용실이나 음식점, 뭐 일반 도소매 제조업들 대부분 사장님들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좀 몇 년 사업하다 보면 네. 우리가 매출 어느 정도면 부가세 어느 정도 남겨놔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있겠지 그 감이. 예. 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는 다 통장에 여유는 갖고 계세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하고 좀 밀접하게 이제 소통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걸 정립을 아, 해놓으시죠. 통장을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어떤 이렇게 분들은 있어요. 네. 따로 통장을 만들어놔요. 따로. 네. 네. 그래서 세무사님 이거 얼마 정도씩 한 달에 불입해놔야 될까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계획적인 분들이시네 그러면. 네, 전략적인 한 달 매출 음, 뭐 3%, 음, 4% 음. 남겨놓으셔라 그러면 세무사님 돈이 남았어요.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기쁘대. 부가세 내고도 돈이 남았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남는 돈 가지고 이제 쓰시거나 네. 이제 그런 계획적인 이제 활동을 하셔야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이게 뭐 업종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3에서 5%그 정도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레인지에서, 그 레인지에서. 뭐 3%에서 4%만 남겨놔도 어떤 분들은 남으실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테크 우리 돈 모으랑 비슷하게 좀 그렇게 잘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면 네. 당황하지 않고 네. 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세무사님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 우리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 정부 국가 거라는 거, 그다음에 좀 업종별 부가별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좀 유익한 또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